안녕하세요. 사건 부반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용실 연예인 먹튀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용실 먹튀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로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 음성 변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이슈인 연예인 부부 먹튀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된 피해자라고 제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죠? 네, 저는 연예인 부부 먹튀 사건의 당사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백씨에게 고가의 명품 유통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강의 중에 백씨 부인인 양씨도 함께 나와 강의를 도왔습니다. 양씨는 이 사건의 공범임이 확실합니다. 강의를 듣던 중에 저는 백씨를 통해서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에 편집샵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씨는 이탈리아 부티크에 처음 주문하는 것이 어렵다며 본인이 아무 커미션 없이 주문을 대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가격과 부가가치세 모두 포함해서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제가 주문한 상품의 약 절반가량만 건네주고 나머지 물건들은 얼마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마케팅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백씨는 실무와 마케팅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여 지분의 50%를 자금 축적 없이 가져왔습니다. 백승택이 지불한 금액은 법인 설립비 절반인 50만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2일 마켓 젤리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준비 당시에도 백씨 아내 양씨가 와서 행거링을 도왔습니다. 이후 마켓 젤리는 5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매출은 한 달 최저 1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계속되는 부진에도 백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은 물건도 넣지 않고 슈퍼바이저를 파견한다고 했지만 그 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편집샵 마켓젤리는 5월 2일에 갤러리아 진주점에서 퇴점을 했습니다. 퇴점 당시 백씨는 본인이 주지 않은 상품을 본인이 인수하고 백화점 재고와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까지 다른 업자에게 팔아주겠다면서 모든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이슈가 된 미용실에서 플리마켓을 열어 제 물건을 판매했고 판매한 대금 1,000여만 원을 정산해 갔습니다. 이에 저는 항의를 했고 나머지 물건들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보내라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백씨는 계속 미루다가 10월 2일에 정산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백씨 정산서를 보니 처음 저한테 반만 준 물건에 가격만 뻥튀기 시켜서 제가 보낸 금액을 맞추고서 제게 주지 않은 물건 대금과 플리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은 전혀 정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따지니 백씨 본인은 맞게 정산했고 저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씨가 마켓젤리의 재산을 마음대로 판매하고서 정산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재무제표와 재고표 그리고 재산 내역을 요구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시던 중에 미용실 먹튀 사건의 뉴스를 보시고 어떤 심정이셨나요? 사실 미용실의 이사분들 중 2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미용실만은 피해 없이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는 정말 백씨와 양씨가 합당한 벌을 받도록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네, 이제 증거자료 취합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소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먼저 백씨와 양씨 같은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화려한 말솜씨에 넘어가서 속지 마시고 좋은 조건일수록 몇 번씩 되짚어가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해자의 전화 제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백씨와 양씨의 추천으로 법인을 설립 후 백화점의 명품 편지숍을 오픈했고 이 부부가 매장에 넣어 주기로 한 물건의 절반을 받지 못한 채 백화점에서 계약 해지까지 당하게 된 사연입니다. 제보자의 남은 물건까지 다가 가져가 이슈가 된 미용실에서 플리마켓으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던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해당 미용실 운영은 플리마켓이 열릴 당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대응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슈가 생긴 시점에 동탄 롯데 백화점 피해자가 승소한 민사를 해당 부부는 항소까지 하는 일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부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피해자들이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며 사건 부반장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제보하고 호소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금체불 등 또 다른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도대체 어느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될 지경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제보자의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사건 부반장이었습니다.